김정은이 참석한 이 구축함 진수식에서 황당한 사고가 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례적으로 노동신문도 이거를 보도를 했어요. 그야말로 김정은 노발대발했다고요? 예,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다. 네. 이렇게 이제 펄쩍 뛰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신문 보도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이 어제 보도한 건데 바로 이제 21일 날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의 그 청진 조선소에서 5,000톤급 최신 구축함의 진수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난 건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휘 미숙, 그다음에 조작 부주의로 진수태, 그러니까 배를 끌고 와서 바다에 물에 올려놓는 이 과정을 바치고 있는 그 썰매가 있는데 그렇죠. 미끄덩하게 갈 수 있게. 예, 슬라이딩 시키는 일종의 썰매가 있는데 이 썰매가 제대로 평행하게 지금 측면으로 이렇게 물에 띄우려고 했는데 바로 그 함미 꼬리 부분부터 먼저 받치고 있던 썰매가 이탈하면서 네. 이 꼬리 부분이 땅에 닿고 여기서 구멍이 생기는 이런 사고가 나면서 바다로 엉거주춤 물은 한 절반은 물에 빠지고 절반은 그 육상에 걸쳐서 있는 상태로 자빠진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 겁니다. 와당쿵탕쿵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게 이제 국제적인 망신인데 다 위성으로 세계들 또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은 무엇보다 순수한 부주의고 무책임성이고 비과학적 경험주의에 의한 사고다라고 경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군수공업부, 김책공업대 등 관련 기관들은 다음 달에 소집되게 돼 있는 지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책임과 과오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과거에 김정은이 그 메기 그 농장에 갔을 때 물온도 못 맞췄다고 관계자 하나가 총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망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책이 이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진수에 실패한 이 구축함,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이 됐던 이전에 그 또 비슷한 배가 있어요. 바로 최현함과 비슷하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 25일 날 북한으로서 정말 자랑하는 이렇게 최진식 구축함인 최현함. 최룡의 아버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현하면 이제 6.25 때 북한으로서는 뭐 영웅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고 바로 최룡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을 딴 이 최현함을 지난달 저기 저 안경 끼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과 그 딸 주애가 참석해서 1시간 동안 생생하게 북한에서 방송으로 내보낼 아주 자랑했던 이런 장면인데 그거의 일종의 쌍둥이함으로 보이는 거의 똑같아 보이는 이러한 유사함을 이번에 진수식 하려다가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난 건데요. 이렇게 특히 최연함에는 우리가 그 러시아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보이는 이런 유사한 지르콘이라는 발사 체계도 장착돼 있고 그러니까 지르콘처럼 생겼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360도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전방위의 위상 배열 레이더 이런 최신 아마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최연함에도 있었는데 거의 똑같아 보이는 이번 배가 자빠진 겁니다. 네. 네. 자, 위성 사진도 나왔고 우리 합참도 또 미군도 이 진수 실패 상황 면밀히 추적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청지랑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추적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이 실패했다든지 하는 상황을 먼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진수 방식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안 쓰는 측면 이 진수, 그러니까 배를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바다 위에 안착시키는 방식, 이거 좀 구닥다리인데 이거 하려다가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이 구축함의 모습,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안보기관의 인공위성에 생생하게 포착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 사건을 일면에 이렇게 자세히 보도를 하면서도 차마 사진은 싣지 못했어요. 너무나 상징적이고 그 정말 망신살 뻗친 모습을 이렇게 내놓기는 뭐했던 모양인데 바로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안보 연구기관
오픈 소스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인공위성으로 포착한 이 사진을 띄웠고 지금 우리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듯이 저건 이제 진수 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수 전인데 진수된 이후에 보면은 한 절반은 물에 빠져 있고 지금 나오죠. 저렇게 자빠졌어요. 예, 자빠져서 물에 빠져 있고 절반은 육상에 걸쳐 있는데 이걸 아마도 방수포로 보이는 위장막으로 차마 이걸 그대로 보여주긴 그랬든지 이걸 덮어놓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아까 그 측면으로 그대로 평행하게 물 위에 슬라이딩 시키는 어떤 측면 진수 방식은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식입니다. 예. 네. 아, 그건 이제 옛날 방식인데 저게 좀 손쉬워서 했는데 정교한 무게를 균형 있게 맞추고 썰매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자, 술과 음식을 출염해서 잔치를 좀 했다고 지방 간부들을 아주 경로에서 대거 숙청하라고 했다는 김정은이 얼마나 경로했을지 짐작이 저는 잘 안 갑니다. 어쨌든 앞서도 박 의원이 말한 대로 6월까지 다 복원하라고 명령했다죠? 예, 이제 아까 엄중 처벌은 뭐 당연히 아까 이제 시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음 달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까지 그러니까 6월에 있을 이 전원회의까지 무조건 완전 복원시켜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서 불같은 애국 충정과 헌신을 보여라. 또 사고 조사에 관한 중요 지시도 하달했다. 이렇게 해서 중징계도 떨어진 것으로 현재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불같은 애국 충성, 헌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불같은 애국 충정과 그 헌신으로 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절반이 바다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것에 아마도 그 빠진 부분에서 그 아까 파손된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구멍을 통해서 엔진이나 전자장비가 파손될 수 있도록 물이 아마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단기 수리가 가능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고 특히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복원 작업을 위해서는 크레인을 통해서 바지선에다가 이것을 완전히 올려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보면 이 관련 기술이나 장비가 북한에서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와 같은 제3국의 도움을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이런 관측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배라는 것은 요새는 무슨 뭐 물 들어온다고 이게 물 빼내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전자장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 전문가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줬더니 그거 6월 안에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반이 연거쯤 빠져 있는데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온전하게 전체를 밀어넣고 그래서 크레인으로 해서 이 바지선 위에 띄워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물 들어간 거 또 구멍 난 거 이런 것들을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염수에 젖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우리도 뭐 자동차 물에 빠지면 또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되듯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일부 이제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도 이걸 다음번 6월 있을 중앙위원회까지 이것을 시한을 못 박은 걸 보면 사고 그 구멍 부분이나 이것이 아주 대형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운항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사고 규모가 크진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북한이 폐쇄 사회니까 이제 뭐 누가 문책을 어떻게 받았는지 살살 얘기가 다 나올 것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준장 출신의 문성묵 센터장님께 이 황당한 사고 원인을 한번 여쭤봤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조선 능력들을 고려했을 때 5,000톤급을 찍어내듯이 한 달 사이에 진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게 김정은이 빠른 시간 내에 자기들도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과도한 욕망, 무리한 요구 이런 것들이 이런 진수 실패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봐요. 달라진 건 있습니다. 본 사람이 워낙 많고 또 숨길래야 숨길 수 없었던 사고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북한 주민들이 본다는 이 노동신문 보도가
일면에 일단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좀 있었나 봅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그 우리로 치면 그 신문에 초판이 나오고 또 판갈이라 그래서 어떤 최신 뉴스로 업데이트를 한 그 이제 두 번째 판을 내는 시간이 보통 평상시보다 3시간이 늦었다는 겁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무엇보다도 아마도 이 사고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수위로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지시를 보도할 것인지를 놓고 아마도 내부에서 좀 정리가 시간이 걸렸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보도 결재를 받는 시간이 좀 걸렸지 않았나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그 내부 소행이라든지 또 무슨 이런 음모설, 그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부러 무슨 김정은 위원장의 억한 심정을 품은 어떤 반항 분자들의 소행이다 이런 것까지도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었던. 네. 그래서 어떤 하루 만에 이렇게 소식을 나름대로는 빠르게 알림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앞으로 기강을 제대로 잡아나가는 이런 계기로 활용하려는 것 이런 것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다 봤으니까 그런 음모론이나 뭐 테러 위험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사고가 기술적으로 낫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판단을 했다는 분석인데 저도 그런 쪽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북한은 동해로 순항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이거 뉴스를 덮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온 바로 직후에 그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순항 미사일로 보이는 2발 이상의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해상으로 발사가 됐는데 그 이달 8일 날 우리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불과 이제 14일 만에 이런 추가 도발을 한 것은 지금 이번에 그 선박의 전복 사고 진수 실패에 따른 어떤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좀 일식시키고 우리 해군력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 뉴스를 덮기 위한 그런 발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한미 정찰 자산에 다 포착돼 망신을 당한 만큼 앞으로 이번 어제 그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탄도 미사일 이런 것까지도 불사하는 이런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황당한 사고였기 때문에 시선을 좀 돌리는 그런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자,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죠? 이제 어제 그 순항 미사일 발사 징후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설명이고 북한 미사일의 세부 재원이나 또 어떤 관련 세세한 사항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 미사일이 어떤 건지 또 왜 이 시기에 또 쐈을지 이런 것들은 곧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